감독님, 우리 홍영림 원장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예. 저건 빅데이터고. 빅데이터하고 앞에 거요? 앞에 거. 앞에 거. 거부터. 저걸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거 그 국힘 지지층 빅3 호감도가 2주일 만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19%에서 37%로 올랐어요. 다른 후보들은 거의 이제 정체 상태에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발동이 지금 걸렸다. 발동이 걸렸다. 그리고 중도층에서의 근데 저거는 이제 국힘 지지층에서의 호감도, 중도층에서의 빅3 호감도는 단연 1등이다. 지금 그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 호감도가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조사에서도,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뭐 지금 한덕수 총리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네 분,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네 분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거의 붙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과거에는 약간 이제 순위 차이가 있었지만은 거의 지금 빅3가 같이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1차 경선 여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중도 확장성이 중도층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1등으로 나오는 거 보면 중도 확장성이 그 데이터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거 위에 거는 MBS죠? 위에 건 MBS, 둘 다 MBS인데, MBS인데. 그러니까 이제 4월 첫째 주 때 한동훈의 호감도가 19였는데 둘째 주에는 30으로 오르고 이번 주에는 37로 올라가고, 그렇죠. 불과 2주 만에 19에서 37로 이제 이거 뭐라고 해요? 떡상한 거예요? 네, 2배.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횡보를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완만한 이제 상승세. 근데 저 국힘 지지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장 뭐라 할까 좀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상당히 이제 기울어져 있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친윤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었고, 근데 그게 최근 4월 들어서 2주일 만에 상당히 지금 그게 누그러지고 있고 가라앉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4월 말에 이제 본격 경선 국면에서는 이게 또 다른 이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지금 워낙 조기 대선이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의 변화도 압축적으로 지금 벌어질 거예요. 2017년도에도 그랬어요. 우리 김현주 수석 대변인께서는 늘 또 이렇게 곁에 계시고 기자들도 많이 접하시고 또 거기에 지지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어떤 행사 가면 또 뭐 배신자라고 야지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좀 저런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최근에 저런 변화가? 그렇죠. 네. 저는 수행해서 어떤 현장 일정 수행을 할 때는 와서 그렇게 뭐 큰 목소리로 무슨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그런 분들은 없었고, 지지자분들이 워낙 열성적이고 숫자적으로 일단 많으시다 보니까 뭐 그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번에 대구 뭐 치맥 회동하고 또 뭐 청년들과 이런 행사할 땐 보니까 멀리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 뭐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잘 응대를 대표가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행하는 입장, 더군다나 대변인으로서 같이 모든 인터뷰 같은 데서 배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표가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이제 대변인으로서 뭐 좀 염려되는 구석도 있고, 저런 건 뭐 어조를 조금 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뒤에 배석을 하잖아요. 근데 뭐 지난 대선과 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대선 때도 경선관리위원회하고 선관위에서 대변인을 했었고, 그랬었죠. 또 실제 대선에도 함께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많이 뭐 이렇게 많이 밀착해서, 개인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실제로 뭐 열정열차 같은 거 했을 때 그 왜 열차에서 다리 올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에 다 묻혀가지고 예. 그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한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기억들이 예. 있고 또 굉장히 좀 설화가 있으셨기 네, 때문에 그랬죠. 하나하나 이렇게 후보가 나서면은 좀 조마조마하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추켜 세우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옆에서 배석해서 이제 수행만 하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워낙 뭐 명석하고 깔끔하게 잘 하니까 거기다 뭐 더 덧붙일 게 없을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끝나고 나면 내 어조에 이상한 게 없었나요?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도 내가 뭐 남한테 들을 얘기는 없는가라고 그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참 그 후보로서 되어 있는 자세, 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예의랄까 네. 이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체득이 돼 있는 분이라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이전에는 사실 금정구청장에서 우리가 뭐 지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 이상 차이로 대승을 했죠.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른바 그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과대대표되어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크게 하시지는 않지만 전략적 판단으로 과연 우리 후보가 누가 되었을 때 상대와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무척 많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배신자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만 굉장히 희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 유시민 씨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하는데 좀 싸가지 없게 한다 그랬는데 그 한동훈 후보는 그 네 가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있고 그리고 지금 호감도 우리 홍 원장이 설명해 주셨는데 호감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적합도라든가 경쟁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제 그 MBS 보면요 국힘 지지층만 한정해서 봤을 때 홍준표, 김문수가 23인데 한동훈도 19니까 거의 이제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호감도가 저렇게 빨리 개선되면서 국힘 지지층 내에서의 지지율도 저렇게 올라가고 오늘 갤럽 것까지 같이 포함해갖고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국힘 지지층만 우리가 볼 건 아니고 그 원래 경선 룰에 따르면 국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잖아요. 무당층. 네, 근데 예. MBS를 보면은 17, 16, 15예요. 다 1% 차이예요. 17? 김문수 17, 홍준표 16, 한동훈 15.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경선 룰대로 환산을 해보니까 환산을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20 로 가장 잘 나오고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16%.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굉장히 줄어 있다. 그래서 그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부터 빅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빅데이터 맞아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근데 저게 지금 파란색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이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가 홍준표가 저 분홍 색깔 빨간색 그리고 이제 김문수 노랑이 옐로우가 김문수입니다. 그렇게 예. 보이죠. 근데 저 곡선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썬프렌드라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직접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 뉴스 커뮤니티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에서 이제 그 지난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본 겁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78,377회 언급이 됐고 홍준표 51,253회, 김문수 5,249회. 5249. 5만.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뉴스만 떼서 한번 봐봤어요. 뉴스만.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뉴스.
뉴스만 떼서 보니까 한동훈 6,879, 홍준표 6,439, 김문수 5,672.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뉴스에서 그렇게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압도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제가 한덕수 총리는 뭐 아예 늦지도 않았지만 뉴스에서 압도적이지가 않은데 그 커뮤니티 인스타 블로그를 합쳐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거는 유튜브가 압도적이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압도적이죠. 더블 이상이네요. 더블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뭐냐 그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관심도가 뉴스보다도 훨씬 많이 그 이게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라고. 그 저기 채널A 아침에 그 김진애 돌직구 쇼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정기 방송 끝나면 라방을 또 유튜브로 해요. 네. 근데 어제하고 오늘 그 김진애 앵커가 거기 시청하고 있는 사람에다 긴급 뭐 저기를 한 거예요. 투표를. 그래서 그 한동훈 대 김문수를 했는데 맞다, 그거 봤어요. 어제 한동훈이 6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 더 올라가고 70몇이 나왔다는 아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저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훨씬 더 뭐 숫자도 많거니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치인도 이 인간적인 매력, 왜 우리가 외교를 할 때도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소프트 파워를 무시를 못 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합해서 이제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매력을 발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입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장성철 씨 그 정치평론하는 분, 네. 그분도 한동훈 후보랑 처음으로 그렇게 면대면 마주쳤는데 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그 본인의 매력 없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매력이 이렇게 발산되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고, 사실 어제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그 미디어 데이를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라이브로 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홍준표 후보하고 그 홍준표 후보가 일방적인 독설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연출할까 여기 굉장히 관심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가 2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도 어차피 그 조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네. 우리 한동훈 후보가 또 아주 그 매력을 발산하면서 같이 오시죠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의자에 앉는 이런 모습은 그게 무슨 누가 연출을 시켜준다고 해서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인간에 대한 애정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좀 좋게 말씀드리는 거가 너무 뿜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 생각은 약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인 인간적인 매력,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척 있고 뭐 일단은 우리 당내 선거에서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추후에도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저 상대당 후보를 공략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홍 원장님 또 저거 말고 또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한덕수 총리 얘기도 재밌으니까. 네, 재밌고. 그 저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 여담에 하나 좀 떠오르는데 잠깐 삼천포에 빠지면 그 비대위원장을 취임을 해가지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당의 좀 중심적인 분들에게는 다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시도지사, 당 소속 시도지사 그 전번을 구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래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놨답니다. 자기 번호가 없어갖고 모르는 번호니까 안 그렇죠. 받을 수도 있겠다 해갖고 저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 해서 그 문자 남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저는 내 번호에 입력돼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소통하지 아니함. 그래갖고 어저께 저기 홍준표 후보도 인정했는데 내가 한동훈 씨하고는 처음 대화해 본다고 그랬어요.
처음 대화치고는 뭐 매끄러웠던 것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네.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매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심지어는 예. 아, 저 두 분이 어떻게 그 일종의 뭐 케미가 있을까 내지는 뭐 굉장히 뚱할까 뭐 이렇게 뭐 반대편을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착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순서가 예, 정해졌는데 그랬다면서요. 한동훈 후보가 7번째,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마지막에 도착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잖아요. 줄 쓸 때도 앞뒤로 쓰고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살갑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웃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상대도.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게 아직 안 끝났어요, 감독님? 비전 발표. 그 우리 한동훈 후보가 8번째라고